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관 예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더 무서운 것은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로비들. 내란마저도 김앤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 기득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김앤장 아니겠습니까? 네. 김앤장 배우설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헌재 때도 네. 몇 대 몇이다 막 굉장히 이제 힘들었잖아요. 온 국민들이 매일매일 5대 3이냐 5대 0이냐 7대 1이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도 이제 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서땡땡 변호사다 이제 박선원 의원 등등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이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관리한다. 이병철 변호사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친한 변호사다라고 하면서 그 이병철 변호사나 박선원 의원님이나 김앤장을 공히 지목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사람이 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동기들이죠. 그 동기들이 각계 포진돼서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하듯이 움직이고 거기에 전달자 같은 일종의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옛날로 소환돼서 갑니다. 이제 그 처음에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말이 나온 게 2019년경이죠. 그렇죠. 중앙지검 지나서 이제 검찰총장 때 뭐 일종의 핍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렇게 하면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호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조국 법무장관 거기에 이제 나 자빠진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죠. 추미애 수장군 그다음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제 막 뭐 징계 이런 부분에서 막 부딪히면서 대호가 우리가 가둬놨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우리가 풀렸는지 막 온통 산으로 뛰는 데에 같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위치도 캠프 위치도 이마 빌딩이었죠 시내에. 이 김앤장이 주로 다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이마 쪽에 다 그 근처 언저리에 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 관련된 멤버들 포진돼 있는 위치들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여기서 지금 이 서 변호사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소스를 제공했다. 서울대 법대 다닐 때부터 이제 구수한이 아마 9번 그 구수도 있고 구수하다 어떤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은데요. 저자가 이게 가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이야기 소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더 거슬러 가면 이들의 팀워크요. 맞춰진 지가 대학 시절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한 기사에 보시면 대학 시절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서울대 법대 사칭 사건. 서울대 법대 학장님이 줄에 그냥 많이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을 붙잡으러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붙잡으러 다닌 친구들 이 이제 그때부터 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김건희를 졸졸졸 수행했던 멤버도 있어요. 법대 동기 중에 유력한 관변단체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들이 이 일종의 이제 전면에 허브 역할을 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그 멤버들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요런 얘기고 여기에 이제 한덕수가 이 일종의 이제 대리인처럼 나와서 전면에 쓰면서 한덕수도 김앤장 출신이잖아요. 네, 김앤장의 출신이죠. 그러면서 또 그 배우의 김한길 씨 얘기가 지금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덕수가 올라오면서 김한길이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렇죠. 거기 한덕수 그 사단에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그 단일화 추진단 대표입니다. 한덕수 측. 이 양반이 국민통합위원회 그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이고 또 그 한덕수의 대변인하는 김소영 씨가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단순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 카르텔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뭐 허브 역할하는 변호사를 둘러싼 지금 정치 세력까지 다 거대하게 연계가 돼서 이미 이제 헌재 때 1차적인 어떤 방어선을 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고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몰렸다. 조이대 당신이 책임져.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지막 같겠죠. 정리를 좀 하자면 사실 지난번 청담동 그 술자리 사건 때도 저희 고발뉴스도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취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 초에 윤석열 한동훈이 술집에서 띵가띵가 했다가 아니야. 거기 김앤장 변호사들이랑 있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저희는 중요한 사안이다. 왜? 김앤장은 당장 지금 한일 외교 현안에서도 일본 쪽 대기업 편들어주는 회사고 징용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대관 로비의 정점에 있는 로펌이잖아요. 그 변호사 말고 로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돼. 그 대관 로비를
독점하고 있는 가장 큰 대기업이 김앤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왔는데 사실 이번에도 결국 대법관 10명이 조직적으로 구테타 내란군에 동조를 한 것인데 결국은 이 대법관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이 내란 정권이. 정관예우예요. 정관예우의 배급소가 가장 큰 배급소가 김앤장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김앤장이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로비 기득권 커넥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중에서 네. 인물이 처음 나온 거야. 서모 씨가. 근데 서모 씨에 대해서 당장 얘기가 나오니까 김앤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적인 게 아니라 이거 걔가 개인적으로 네. 관련돼 있나 보지 뭐. 네. 그래도 개인은 그 서모 씨는 이거 김앤장이랑 관련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몇 누가 그걸 기자들한테 믿겠냐고. 이렇게 해명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혀 자기는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그냥 인연이고 뭐 최근에는 안 봤다. 그리고 잠적설이 있었잖아요. 뭐 한 달 넘게 없어졌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등등등의 항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뭐 장관급이나 뭐 수석급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왜 거기로 갑니까? 김앤장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심지어. 그럼 로비스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관 예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더 무서운 것은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로비들. 내란마저도 김앤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그리고 것이죠. 그 정점에 항상 윤과 김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누구 예외 없이 다 윤석열, 김건희로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기사에 공통점이. 기사에 찾아보시면 여기 저 프로필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졸졸졸졸 포항 죽도시장 김건희 이렇게 쳐보시면 졸졸졸 쫓아다니는 옆에 서 있는 사람 있습니다. 프로필에도 없어요. 네, 저도 찾아봤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윤석열 동기들이에요. 그 뭐 동기다, 친구다, 심지어 술 친구다 뭐 해서 다 정점에 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한덕수까지 지금 내보내는 이 기획에 윤이 있다라고 봐야죠. 조이대 당연하고요.